이 밭은 좀 쉬어야 해요.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직접 해보셨을 말입니다.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몇 년째 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물 크기가 줄고 병해가 자꾸 생기고 수확량이 들쑥날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땅이 지쳤구나. 한 해 쉬게 해줘야겠다. 근데 정말 쉬기만 해주면 해결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연작 피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을 진짜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밭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연작 피해 왜 생기는 걸까? 연작이란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반복해서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작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첫째, 생육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묘를 심어도 예전처럼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옆밭 작물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납니다. 둘째, 병해가 자꾸 반복됩니다. 한번 생기면 약을 쳐도 다음 해에 또 비슷한 병이 생깁니다. 역병, 뿌리 썩은 병, 선충 피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수확량이 불안정해집니다. 좋은 해가 있는가 하면 영 아닌 해가 생겨납니다. 기상 탓, 씨앗 탓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밭 자체에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작물이 양분을 다 먹어서 밭이 비어버린 거겠지. 그래서 비료를 더 뿌립니다. 근데 비료를 늘렸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연작 피해의 본질이 영양분 부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토양 피로의 진짜 정체 영양분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연작 피해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양 생태계 전체의 균형 붕괴입니다.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원인 1. 미생물 다양성 감소. 건강한 흙 한 줌에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 곰팡이, 방성균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양분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같은 작물을 반복하면 그 작물을 좋아하는 특정 미생물만 늘고 나머지 미생물들은 줄어듭니다.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 거죠. 미생물 다양성이 줄면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흙 속 순환 자체가 느려집니다. 원인 2. 특정 성분의 과잉 축적. 같은 작물을 키우면 뿌리 주변에 비슷한 화학 성분이 계속 쌓입니다. 작물 자신이 내보내는 뿌리 삼출물, 즉 자가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이게 쌓이면 후속 작물의 발화와 뿌리 발달 자체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같은 종의 작물은 이 성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비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축적된 독성 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 비료를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인 3. 병원균과 해충의 세대 누적. 연작밭에서는 특정 병원균과 선충이 해마다 밀도를 높여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고추를 같은 밭에서 계속 키우면 역병균, 청고병균 같은 병원균이 점점 세력을 키웁니다. 천적이나 경쟁 미생물이 줄었으니 병원균 입장에선 최적의 환경이죠. 그러니 약을 쳐도 다음 해에 또 생기는 겁니다. 병원균의 내성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밭 자체가 병원균에게 유리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원인 4. 토양 구조 붕괴. 오랜 경작과 잦은 기계 작업은 토양 입단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토양 입단이란 흙 알갱이들이 적당히 뭉쳐있어 물 빠짐과 공기 흐름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과습과 산소 부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뿌리는 물을 먹지도 숨을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비료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쉬게 하면 되지 않나요? 쉼이 효과가 없는 이유.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땅을 한 해 쉬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은 회복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밭을 비워두면 저절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쌓여있는 독성 물질이 저절로 사라질까요? 줄어든 미생물 다양성이 자동으로 복원될까요? 병원균의 밀도가 그냥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밭을 그냥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고 잡초 뿌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토양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쉼이 효과를 내려면 그 쉬는 동안에도 분해가 일어나고 순환이 이어지고 미생물이 다시 활동해야 합니다. 즉, 회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토양이 스스로 회복하는 구조 만들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토양이 진짜 회복될까요? 핵심은 토양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법 1. 미생물 환경 복원.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을 살려주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유기물 공급이 기본입니다. 볏짚, 퇴비, 녹비작물 같은 유기물을 투입하면 다양한 미생물이 먹이를 먹으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유용 미생물을 직접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방성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균형 있게 활동하는 토양은 연작 피해에 훨씬 강합니다. 방법 2. 독성 물질 분해 촉진. 축적된 뿌리 삼출물과 유해의 성분을 분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도 미생물입니다. 특히 방성균과 특정 곰팡이균은 유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토양에 이런 미생물이 활발하면 연작으로 쌓인 독성 물질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방법 3. 양분 흐름의 회복. 비료를 넣어도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양 산도가 맞지 않거나 기량작용 때문에 특정 양분이 불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하면 이 불용화된 양분이 다시 식물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됩니다. 양분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양분의 흐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방법 4. 토양 구조 개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토양 입단이 회복됩니다. 미생물이 분비하는 점성 물질이 토양 알갱이를 다시 뭉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깊은 경우를 줄이고 피복 재배나 녹비 재배를 병행하면 물리적인 구조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전 적용 연작밭 회복을 위한 3단계 전략. 농사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현재 토양 상태 파악. 토양 검정부터 시작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하,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양이온 교환 용량 등을 확인하면 지금 밭에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으로 비료를 넣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단계 유기물 미생물 공급. 수확 후 바로 유기물을 투입하세요. 볏짚이나 보릿짚을 그대로 넣고 로터리를 치거나 완숙퇴비를 넉넉히 투입합니다. 여기에 미생물 자재를 함께 사용하면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유기물만 넣고 미생물이 없으면 분해가 더디고 오히려 부수가스가 발생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3단계 꾸준한 모니터링과 순환 설계. 한번 처리하고 끝이 아닙니다. 미생물 환경이 안정화되려면 최소 2부터 3개 작기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지과 밭과 콩과처럼 작목 순환을 설계하면 연작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땅은 쉬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야 합니다. 연작 피해의 원인은 영양분 부족이 아닙니다. 미생물 균형 붕괴, 독성 물질 축적, 병원균 밀도 증가, 토양 구조 붕괴.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쉬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토양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 즉 미생물이 활동하고 양분이 순환하고 독성 물질이 분해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갖춰질 때 비로소 땅은 다음 작물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연작 피해로 고민 중이신 분들, 비료를 늘려도 효과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해드릴게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농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하다 비료.